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김대리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0시 한신은행 강남 VIP 센터는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한 할머니의 등장으로 산산이 깨져버렸죠.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친 할머니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대기 중이던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쪽으로 쏠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코트 밑단은 해져 있었고 낡은 운동화에는 먼지가 가득했어요. 할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형언할 수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예금을 하러 왔어요. 큰 돈이니까 VIP 담당자 좀 불러주시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코웃음을 쳤죠. VIP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최소 10억 이상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나 5천억 예금하러 왔다니까. 순간 로비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킥킥거리며 수군댔어요. 김대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경비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VIP 고객관리팀 과장 박지혜는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요즘이었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내일이면 약혼자 준호의 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이었으니까요. 재벌가 시어머니라니 나 같은 평범한 집안 출신을 좋아하실까? 지혜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점점 커졌죠. 할머니, 이러시면 경찰 불러요.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얼른 나가세요.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지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 할머니의 눈빛이 왠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으니까요. 아니야, 설마. 하지만 지혜는 빠른 걸음으로 로비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혜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김대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봤어요. 과장님,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고객이시라면 제대로 응대해 드려야죠. 할머니,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지혜는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지혜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밖에서는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 과장 미쳤나 봐. 저런 거지한테 시간 낭비하고 있네. VIP 고객들 눈에 띄면 어쩌려고. 이미지 관리도 못하나? 김대리의 비아냥거림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개의치 않았어요.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지혜는 따뜻한 물을 따라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물컵을 들어 천천히 마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네. 지혜의 어머니도 평생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며 딸을 키우셨습니다. 늘 낡은 옷을 입고 계셨지만 딸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시려고 악착같이 일하셨죠. 할머니, 예금하시려는 금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VIP 고객을 대하듯 정중하게 물었죠.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통장이었어요. 이거 좀 확인해봐요. 지혜는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5,247억 3,500만 원.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할머니, 이게 이제 믿어지나?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였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품으로 도와드릴까요? 자네는 다르구먼. 아까 밖에 있던 애들은 나를 거지 취급하더니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혜는 최선을 다해 상품을 설명했어요. 금리 만기, 세금 혜택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30분 후 상담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맙네. 오랜만에 사람 대접 제대로 받았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혜는 할머니를 로비까지 공손하게 배웅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을 나서자 김대리가 비웃듯 다가왔어요. 과장님, 시간 낭비 좀 하셨네요? 저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김대리, 고객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 설마 진짜 돈이 있었겠어요?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약혼자 준호였어요. 여보, 나야. 내일 우리 어머니 만나는 거 알지? 긴장 많이 되지? 응. 좀 떨려. 걱정 마. 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어머니가 사람 보는 눈이 특별하셔서 그냥 내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 알았지? 전화를 끄는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 지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응대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내일 만날 시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을. 퇴근 시간, 지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내일은 잘 될 거야.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겠지.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 최대의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온 가족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할머니, 아니 강민주 회장은 차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 괜찮구나. 진짜 마음이 따뜻한 아이야. 민주 회장의 손에는 지혜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지혜 VIP 고객 관리팀 과장. 내일 만날 예비 며느리의 이름이었죠. 기사님, 집으로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주 회장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5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오늘 같은 진심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며느리를 찾은 건가? 하지만 민주 회장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가족 모두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숨겨왔던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저녁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운명이 교차한 날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분이 5천억? 다음 날 아침 은행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제 그 할머니의 거래 내역이 전 직원에게 공유되었기 때문이죠. 강민주 회장, 국내 굴지의 민주그룹 총수, 자수성가한 여성 재벌 1세대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대박 쳤네. 5천억짜리 고객을 혼자 잡았잖아. 김대리 표정 좀 봐. 어제 그렇게 내쫓으려고 했으면서.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지혜는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주 회장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어요.
설마 어제 그 할머니가?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준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으니까요. 지혜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진심으로 대하면 돼.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지혜는 식사도 제대로 못 넘겼어요.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3시에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집 주소를 확인한 지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대형 단독주택 지역이었어요. 준호네 집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네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 정도는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후 2시 30분 지혜는 백화점에서 산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준호네 집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고급스러운 대문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가정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지혜 씨 맞으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지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 바로 어제 은행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죠. 어머니, 제 약혼녀 박지혜예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지혜의 손에서 선물 세트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어머니?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은행의 5천억 고객이 바로 준호의 어머니였다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주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어제 참 고마웠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사람 대접 제대로 받았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지혜는 제대로 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어요. 시험이었구나. 어머니가 날 시험하신 거였어. 배신감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만약 자신이 다른 직원들처럼 할머니를 내쫓았다면? 앉아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민주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혜는 긴장한 채로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장할게요. 아들 말 안 들어도 알아요. 어제 직접 봤으니까. 민주 회장은 지혜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지혜 씨, 왜 어제 나를 그렇게 대해줬나요? 다른 직원들은 다 나를 내쫓으려 했는데. 민주 회장의 질문에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심을 말해야 할까? 좋게 포장해야 할까?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늘 낡은 옷을 입고 계셨지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분이셨죠. 그래서 어떤 분이든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늘 생각했어요. 민주 회장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두셨네요. 나도 비슷한 길을 걸었답니다. 네, 나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시집와서 온갖 무시를 받으며 살았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힘으로 사업을 키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본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 회장의 표정이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지혜 씨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그리울 텐데. 민주 회장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울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고 고급 가방을 든 모습이 화려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왔구나, 서연아. 와서 인사해. 준우 약혼녀야. 서연이라 불린 여성이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형수 이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지혜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서연은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 받았어요. 다음에 같이 가실래요? 나중에 보자. 지금은 지혜랑 얘기 중이야. 서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한 번 더 훑어본 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이 날 싫어하시는 건가? 민주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서연이는 원래 좀 까다로운 편이니까 괜찮습니다. 지혜는 애써 웃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1시간의 만남이 끝나고 준호가 지혜를 배웅했습니다. 집 앞까지 나온 준호가 지혜를 꼭 안아주었어요. 수고했어. 어머니가 너 진짜 마음에 들어 하셔. 준호야, 어머니가 날 시험한 거 알았어? 준호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미안.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하지만 내가 합격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 형수님은 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형수?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래. 신경 쓰지 마. 준호의 말에도 지혜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5천억 회장님이 시어머니라니. 나 같은 사람이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주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 주말에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식사하려고 해요. 그때 또 봐요. 지혜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따뜻한 문장이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족 모두, 형수님도 계시겠지.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의 달빛만이 지혜의 불안한 밤을 비추고 있었죠. 민주 회장의 저택 2층 서재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 회장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가난했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나도 저랬지. 지혜처럼. 민주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큰 며느리 서연이 노숙자 차림의 자신을 경비원에게 신고하던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민주 회장은 사진첩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있을 가족 모임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될 것이었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혜는 부산행 기차표를 들고 서울역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 손에는 가방, 다른 손에는 어머니 영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부산행 KTX가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혜 씨. 돌아보니 준석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이거 꼭 전해드리래요. 준석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어머니가 모든 가족을 소집하셨어요. 당신도 꼭 와야 한다고. 하지만 전 이미 지혜씨 제발.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마지막이라고. 준석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와주세요. 준석이 떠난 후 지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혜에게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당신이 떠나려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혜씨, 도망가지 마세요. 나도 젊었을 때 도망가고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무시, 가난했던 과거, 모든 게 부끄럽고 힘들었죠.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오늘 오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주세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모든 오해를 풀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습니다. 강민주.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딸아, 끝까지 가봐. 도망가지 마. 지혜는 기차표를 환불했습니다. 오후 3시 민주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민주 회장, 준석, 서연, 준호, 그리고 늦게 도착한 지혜까지요. 지혜가 들어서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하지만 지혜는 준호를 외면하고 민주 회장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고마워요, 지혜씨. 앉아요. 민주 회장의 얼굴은 평소보다 엄숙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발표를 준비한 것 같았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민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의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서연 씨가 지혜 씨의 집안 배경을 들춰내며 공격했죠. 그리고 나와 지혜 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요. 민주 회장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1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죠. 맞아요. 그 이유를 오늘 모두에게 말하겠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 회장이 노트북을 켜고 오래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0년 전 영상이었어요. 화면에는 고급 호텔 로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차림의 민주 회장이 로비로 들어섰어요.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서연이 준석과 함께 있었습니다. 영상 속 민주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서연이 민주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가 들어와요? 경비원. 영상 속 서연은 경비원을 불러 민주 회장을 쫓아냈습니다. 민주 회장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게 10년 전 당신이 나를 대한 방식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때 전 어머님인 줄 몰랐어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단지 더러운 거지로만 봤죠. 민주 회장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일주일 전 지혜가 은행에서 민주 회장을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은행 CCTV 영상이었습니다.
김대리와 다른 직원들이 민주 회장을 내쫓으려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지혜가 나타나 공손하게 민주 회장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영상 속 지혜의 표정은 진심으로 따뜻했어요. 이게 지혜 씨가 나를 대한 방식이에요. 차이가 보이나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주 회장이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당신이 어제 지혜 씨의 집안 배경을 공격했죠. 어머니가 가사도우미였다고, 빚이 있다고. 민주 회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지혜 씨가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쓴 것을,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깬 것을요. 지혜가 놀라서 민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내가 조사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인성을 조사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효녀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주 회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지혜 씨는 매달 어머니가 돌보던 독거노인 세 분께 용돈을 보내고 있어요. 자신도 빚이 있으면서 말이죠. 준호가 놀라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그런 일이.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엄마가 돌보시던 분들이라서요. 제가 대신이라도. 민주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 민주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10년 동안 무엇을 했나요? 명품 가방을 사고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사돈댁과 비교하며 자랑하기에 바빴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노력했죠.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해요. 민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박지혜 씨를 내 며느리로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주 회장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준호와 지혜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지혜 씨, 민주 회장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지혜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준호를 사랑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준호가 망설이는 걸 봤어요. 가족과 저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 봤죠. 그게 너무 슬펐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혜야, 나는. 준호야, 넌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끼어들 순 없어.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너는 누구를 사랑하든 그 사람의 가족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그런데 전 준호네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 회장이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전 행복해지고 싶어요. 매일 눈치 보며 비교당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받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지혜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우리 결혼하지 말자. 준호가 뛰어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지혜야, 내가 더 잘할게. 가족들도 설득할게. 아니야, 준호야.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야. 지혜가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 가족이 진심으로 날 환영할 때까지 난 기다릴 수 없어. 미안해. 지혜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지혜 씨, 기다려요. 모두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지혜 앞에 섰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뭐 하세요? 지혜가 놀라서 서연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어머님한테, 모두에게. 난 너무 비겁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10년 동안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보다 잘 보이고 싶어서, 난 사람의 진심을 잊고 살았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난 변하지 않았어요. 준석이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오빠 미안해요. 당신한테도 미안해요. 난 명품과 지위에 집착하느라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서연이 민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민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달라지겠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주 회장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깨달았으면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10년의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지혜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도 준석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주 회장이 지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혜 씨, 이제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당신을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떠나실 건가요? 지혜는 멈춰섰습니다. 민주 회장의 손을, 서연의 눈물을, 준호의 절박한 표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 회장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 다시 한번 용기 내볼게요. 준호가 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정말 고마워. 모든 가족이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갈등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결혼식 당일, 지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요. 대기실 문이 열리며 민주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지혜 씨, 준비됐어요? 네, 어머니. 민주 회장이 지혜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당신한테 줄 게 있어요. 기억하죠? 약속했던 것. 민주 회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별채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이게 제가 시집 올 때 끼고 온 유일한 보석이에요.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죠. 민주 회장이 반지를 지혜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귀한 걸 당신이 받아야 해요. 당신은 이 반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40년의 시간 차이를 넘어 두 여자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지혜 씨, 들어와도 될까요? 지난 석 달 동안 서연은 많이 변했습니다. 명품 집착을 버리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민주 회장이 젊은 시절 다니던 양로원에서 매주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들어오세요. 서연이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서툴지만 지혜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꽃다발이었어요. 예뻐요, 형수님. 고마워요. 지혜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형수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서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누이가 될게요. 아니, 진짜 언니가 될게요. 저도 형수님 많이 배울게요. 두 사람이 안아주었습니다. 민주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는 준호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양쪽에 앉은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에는 민주 회장, 준석,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딸이 결혼해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한 날이 왔어요.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준호와 지혜가 서약을 나누는 순간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신랑 신부,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준호가 지혜에게 입맞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피로 연장에서 민주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민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 씨는 제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줬어요. 사람을 대하는 진심,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눈을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며느리 서연이에게도 감사해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족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지혜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복잡했어요. 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왜 나와 있어? 추워. 준호야, 나 이상해. 뭐가? 행복한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싶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나 싶고, 준호가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그런 시간을 견뎌야 했던 거. 아니야.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 지혜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 맞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댁 식구들. 이 나이에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워.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면 돼.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잖아. 당신 편이.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가 계시지. 그때 민주 회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다들 찾아요. 어머니. 지혜가 민주 회장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좋은 며느리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진심만 있으면 돼요. 민주 회장이 지혜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서연이한테 상처도 줬죠. 하지만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고 그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민주 회장이 손에 낀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반지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진심과 따뜻함,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니. 열심히 배울게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혜 씨 자신으로 살면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 도착한 지혜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지혜가 손에 낀 낡은 은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반지 보이세요?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제게 주신 목걸이처럼 이 반지도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가치를 가르쳐줘요. 지혜는 반지에 입맞춤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은 마음을 봐야 한다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저 이제 알았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딸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지혜는 미소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행복을 찾았어요. 그날 밤 민주 회장도 별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1975년 3월 15일. 오늘도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 회장은 일기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오늘 진짜 며느리를 얻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지혜야, 고맙다. 내가 내 젊은 날의 꿈을 이뤄줬구나. 민주 회장이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별채를 비추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 두 여자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혜는 결혼 준비를 계속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서영과의 갈등은 여전했고 민주 회장의 집안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둘이서만 차 한잔하고 싶어요. 네, 어머니.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리 집 별채로 와요.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녁 6시, 지혜는 민주 회장의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별채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었어요. 민주 회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는 제 개인 공간이에요. 가족들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죠. 별채 안은 아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민주 회장이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지혜 씨, 지난 2주 동안 힘들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민주 회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조금 두렵습니다. 형수님도 여전히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서연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민주 회장이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낡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접니다. 25살 때 사진이에요. 지혜는 놀라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어요. 저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었죠. 민주 회장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죠.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지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의 강민주 그룹을 만든 강태산 회장이었죠. 그분은 당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민주 회장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태산 씨는 저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강인함을 사랑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민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달랐어요. 학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은 여자가 시집 왔다고 매일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하녀처럼 대했고 시누이들은 저를 무시했죠. 지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전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민주 회장이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진 일기장이었어요. 이게 그때 쓴 일기예요. 읽어볼래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75년 3월 15일. 오늘도 시어머니께 욕을 들었다. 학도 없는 계집이 감히 무슨 입이 있냐고.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웃었다. 남편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죠. 남편의 사업을 도왔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민주 회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8년 6월 3일.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졌다. 큰 거래처가 파산했기 때문이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남았다. 내 결혼 반지를 팔아 회사 자금에 보탰다. 그때 남편이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죠. 민주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3년 후 회사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대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민주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50살의 나이에 너무 무리하게 일하셨거든요.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회사를 나눠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제가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무시했죠. 민주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으니까요. 혼자서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어요. 학도 없는 여자가 무슨 경영을 하냐고. 하지만 전 해냈어요. 20년 만에 회사를 10배로 키웠죠. 지혜는 감탄하며 민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민주 회장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한테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저를요. 민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전 당신을 시험했어요. 은행에 노숙자 차림으로 갔을 때 당신만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죠. 서연이는 달랐어요. 10년 전 똑같은 시험에서 그녀는 저를 쫓아냈어요.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을 인정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인정하려고 노력했어요. 10년 동안 기회를 줬죠. 하지만 서연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더군요. 민주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냉정하게 대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 며느리가 저처럼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랐으니까요. 지혜는 민주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민주 회장이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혜 씨, 당신도 앞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서연이는 당신을 계속 공격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의심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할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 회장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시집 올 때 끼고 온 유일한 보석이에요.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죠. 나중에 당신한테 줄게요. 결혼식 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별채 밖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방금 전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10년 동안 날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별채 안에서 지혜와 민주 회장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다가올 폭풍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복수가 가족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준석에게도 준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서연이는 달랐어요. 10년 전 똑같은 시험에서 그녀는 저를 쫓아냈어요. 인정하려고 노력했어요. 10년 동안 기회를 줬죠. 하지만 서연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민주 회장의 목소리가 서연의 귀를 때렸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요일 오전, 지혜는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형이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대. 무슨 일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빨리 와. 어머니도 계셔. 전화를 끊은 지혜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긴급 가족회의라니. 무슨 일이지? 1시간 후 민주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민주 회장, 준석, 서연, 준호, 그리고 지혜까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준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준호와 박지혜 씨의 결혼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예요. 지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민주 회장이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어머님, 제 말씀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서연이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혜의 가족 사진과 각종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박지혜 씨의 집안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 씨가 5살 때 가출했고 어머니 박순자 씨는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유지했죠.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아직 안 끝났어요. 더 있어요. 서연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혜 어머니의 병원 기록이었어요. 어머니는 3년 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대요. 그 빚이 아직도 2천만 원 남아있고요. 형수, 그만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요? 우리 가족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건데.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주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이는 달랐어요. 10년 전 똑같은 시험에서 그녀는 저를 쫓아냈어요. 인정하려고 노력했어요. 10년 동안 기회를 줬죠. 하지만 서연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별채에서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주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 씨, 엿듣고 녹음까지 했어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10년 동안 속이셨으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10년 동안 어머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어요. 밤낮 없이 시댁일을 도왔고 아이도 낳았고 회사 일도 도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거죠?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이제 와서 지혜 씨는 특별하다고, 지혜 씨는 인정하겠다고, 웃기지 않아요? 준석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오빠도 알았어요? 어머님이 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어요. 서연은 비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다들 알고 있었구나. 지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책감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서연이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혜 씨, 당신은 좋겠어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인정받으니까. 나는 10년을 바쳤는데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형수님, 저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 집안에 들어오면 전 평생 비교당하며 살아야 해요. 서연이는 안 되는데 지혜는 되네, 이런 식으로요. 서연의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손을 뺐어요. 민주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전 당신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민주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은 사람을 여전히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혜 씨의 집안 배경을 들춰내며 공격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벌가의 시집 오는데 집안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민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비웃었어요. 마음? 그럼 제 마음은요?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한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지혜와 결혼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지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넌 아직 어려. 이 결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어? 준석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형까지. 난 지혜 씨 편이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갈라서는 게 맞나 싶어서. 준석의 말에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지혜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준호도 흔들리고 있구나.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혜는 거실을 나와 복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지혜야, 어디가? 준호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뭐, 무슨 소리야? 난 이 집안과 맞지 않아. 형수님 말이 맞아. 내가 들어오면 가족이 더 힘들어질 거야. 아니야. 그건 형수 생각일 뿐이야.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보였던 그 망설임이 지혜를 아프게 했어요. 준호야, 솔직해져. 너도 불안하잖아. 내 가족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나랑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야. 지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혜야, 지혜. 준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지혜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어머니의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약해서. 민주 회장의 저택 거실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민주 회장이 물었어요. 지혜 씨는? 갔어요.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승리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몰랐어요. 민주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네. 당신이 이겼어요. 지혜 씨를 쫓아냈으니까. 민주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알아둬요. 오늘 당신이 잃은 건 나의 존경이에요. 앞으로 당신을 며느리로 대하겠지만 진심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민주 회장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준석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가서 잡아.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그동안 행복했어. 하지만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너와 내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 안녕. 문자를 보낸 후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엄마, 딸이 또 실패했어요.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서.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영정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민주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낼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은행에 출근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이번 주말이면 준호네 가족 모두와 함께하는 첫 식사 자리였으니까요. 박 과장님, 강민주 회장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후배 직원의 말에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어요. 네, 어머니. 박지혜입니다. 지혜 씨, 이번 주말 괜찮죠?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가족들 모두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민주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가슴은 답답해졌어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에 김대리가 힐끔 쳐다봤어요. 과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결혼 준비 힘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지혜는 밤마다 고민에 잠겼었어요. 내가 정말 그 집안에 어울릴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날 시험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 형수님은 분명 날 싫어하시는데. 점심시간 지혜는 혼자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인 수진이었어요. 야, 박지혜. 요즘 왜 연락도 안 해? 결혼 준비한다고 친구도 버리냐? 미안. 요즘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 왜 그래?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진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당연하지. 오늘 저녁에 우리 단골 카페로 와. 저녁 7시, 지혜는 대학 시절부터 다니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타났어요. 자,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지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은행에 나타난 노숙자 할머니 이야기, 그분이 시어머니였다는 충격, 5천억 재벌가라는 사실, 그리고 형수의 차가운 시선까지. 수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잠깐, 그러니까 너 지금 재벌가로 시집 간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건데. 대박.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잖아. 하지만 지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난 두려워. 시어머니가 날 시험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 날 시험하실 것 같아.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건 좀 그렇네. 근데 지혜야, 너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잖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형수님도 날 싫어하시는 것 같고, 재벌가 큰 며느리면 당연히 경계하겠지. 근데 준호는 뭐래? 준호는 괜찮대. 신경 쓰지 말래. 수진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걱정돼. 준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 널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계급 차이가 너무 크잖아. 지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날 사랑한다고 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사랑만으로 되는 게 결혼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특히 그런 집안은. 수진의 말에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혜는 방 한쪽에 놓인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 모임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로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로,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곧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지혜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혜 씨죠? 저는 이서연이에요. 준호 형수.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혜는 긴장했습니다. 아,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식사 전에 우리 둘이서 먼저 만났으면 해서요. 할 얘기가 있어요. 네. 무슨? 명동 신세계 백화점 1층 카페요. 내일 오후 1시. 늦지 마세요. 서연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 얘기가 있다니. 무슨 얘기일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토요일 오후 1시 지혜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앉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지혜 씨,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요? 민주그룹이에요. 국내 재벌 10위 안에 드는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평범한 은행원이 며느리로 들어온다? 말이 돼요? 서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혜는 숨이 막혔어요. 형수님, 나도 처음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명문대 출신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셨죠. 그래도 이 집안에 적응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근데 당신은 집안 배경도 변변치 않고 어머니도 가사도우미였다면서요? 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욕당한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형수님, 제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왜요? 지혜 씨, 현실을 봐요. 당신이 이 집안에 들어오면 평생 주눅 들고 살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금 당신한테 호의적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서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5억이에요. 이거 받고 조용히 준호한테서 떠나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형수님, 이게 무슨, 당신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이 돈으로 새 출발해요. 준호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욕감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형수님, 전 준호를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사랑해서? 웃기지 마요. 재벌가 남자 만나는 여자치고 돈 생각 안 하는 사람 봤어요? 지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지혜는 봉투를 서연 앞에 다시 밀어놓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거리를 걷는 지혜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하지만 지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강물 위로 반짝였지만 지혜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이 결혼 계속해야 하는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를 사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목에 걸고 다니셨던 은목걸이였어요.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지혜의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모임에 가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을, 그리고 각오를. 만약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때는 준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일어나 민주 회장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어요. 오후 6시 민주 회장의 저택 앞에 선 지혜.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진심을 보여주면 돼. 지혜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더 큰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가족의 진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문이 열리자 민주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화사한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지혜 씨,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있었던 서연과의 만남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서연은 소파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그 옆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 제 약혼녀 박지혜예요. 지혜야, 우리 큰형 강준석이야. 준석은 일어나 지혜에게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준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준석의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서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지혜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 다들 식탁으로 가요.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요. 민주 회장의 안내에 따라 모두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커다란 식탁 위에는 한정식 코스 요리가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지혜는 준호 옆자리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서연과 준석이 앉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식구를 환영하는 자리예요. 편하게 식사해요. 민주 회장의 말에 모두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연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느껴졌으니까요. 지혜 씨는 은행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VIP 고객 관리팀이라면서요? 준석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요즘 은행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준석의 칭찬에 지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봤자 월급쟁이잖아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사업가인데. 서연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준석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을 제지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변변한 직업 가진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서연아. 민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혜 씨는 우리 집안과 너무 안 맞아요. 서연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후에 지혜에게 건넸던 그 봉투였어요. 오늘 오후에 지혜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걸 드렸죠. 5억이에요. 조용히 헤어지라고.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 무슨 짓이에요? 준호야, 진정해. 난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한 거야. 이런 집안 출신 여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전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호를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났어요. 진심? 웃기지 마요. 재벌가 남자 만나는 여자가 그런 말하는 거 지겹도록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가사도우미였다면서요? 그런 집안 출신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고요? 서연, 그만해. 준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준석을 바라봤어요. 평소 조용하던 준석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의 가치를 직업으로 판단해? 오빠 무슨... 나도 처음엔 당신 집안 배경 보고 결혼했어. 명문대의 교수 딸이라는 타이틀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지 집안 배경이 아니야. 준석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사실을 말한 거야. 당신도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지혜 씨한테 뭐 하는 거야? 민주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석이 말이 맞아요. 서연 씨,
당신도 10년 전에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도 노숙자 차림으로 당신을 시험했어요. 기억나요? 민주 회장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를 보고 경비원을 불렀죠. 더러운 할머니가 왔다면서. 그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석이가 간곡히 부탁해서 시간을 주기로 했죠. 10년이 지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네요. 민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놀라서 민주 회장을 바라봤어요. 형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지혜 씨는 달랐어요.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난 지혜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저는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혜 씨는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준석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진정시키겠습니다. 준석이 서연을 따라 나간 후 식탁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주 회장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놀랐죠? 미안해요. 우리 집안이 좀 복잡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요. 난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찾던 며느리예요. 민주 회장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가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형수가 이럴 줄 몰랐어. 괜찮아. 난 괜찮아.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연의 적대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가족 간의 갈등도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2층에서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석이 그녀를 달래는 목소리도 함께요. 10년을 노력했는데 난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서연의 절규가 지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혜는 생각했어요. 형수님도 나처럼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10년을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 형수님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요. 민주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날 밤 지혜는 준호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지혜야, 오늘 정말 미안해. 형수가 너무 심했어. 준호야, 어머니가 형수님도 시험하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는 사람을 정말 신중하게 고르시거든. 지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도 나중에 형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 무슨 소리야? 넌 어머니가 인정한 사람이잖아. 10년을 노력한 형수님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준호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다를 거야. 난 믿어. 하지만 지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에 누운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지혜 씨, 오늘 우리 집사람이 너무 실례했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로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를 얻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적대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주회장의 저택, 서재에서 민주회장은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왔을 때 쓴 일기였어요. 오늘도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했다. 난 언제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 민주회장은 일기장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 씨, 당신도 나처럼 강해질 수 있겠죠?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